한국이 차세대 전차 K-3의 생산을 공식 발표하자 유럽연합, EU 국가들이 앞다투어 선주문을 요청하고 있다. K-3 전차는 기존 K-2 흡표를 뛰어넘는 최첨단 기술이 적용된 차세대 전투 차량으로 세계 최강의 전차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최근 진행된 파괴력 시험에서 세계 1위를 기록하며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한국의 위상을 더욱 높이고 있다. K-3 전차는 최신 130mm 전차포를 장착하여 기존 120mm 포를 사용하던 전차들보다 월등한 화력을 자랑한다. 또한 자동 장전 시스템이 적용되어 기존 승무원 3명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전투 효율성을 극대화하였다. 강력한 포탄과 함께 AI 기반 표적 추적 시스템이 도입되어 극한의 전장 환경에서도 정밀 타격이 가능하다. 특히 적의 방어 시스템을 무력화하는 신형 포탄을 사용해 현재 운용 중인 어떤 전차보다 강력한 공격력을 갖추었다. K-3의 방어력 또한 혁신적이다. 최신 복합 장갑과 능동 방어 시스템, ES,이 결합되어 적의 대전차 미사일과 고폭탄 공격을 무력화할 수 있다. 또한 AI 기반 전자전 대응 시스템을 통해 드론과 로켓 위협을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방어할 수 있다. 이러한 성능 덕분에 K-3는 세계 최고 수준의 생존력을 갖춘 전차로 평가받고 있다. K-3 전차의 개발 소식이 전해지자 유럽 국가들은 즉각적인 관심을 보였다. 특히 독일, 폴란드, 프랑스, 노르웨이 등은 K-3의 성능에 감탄하며 한국과의 조기 계약을 추진하고 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에서는 강력한 방어 전력을 갖춘 전차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 EU는 한국에 공식적으로 선주문 요청을 보내며 K-3 전차의 우선 구매를 희망하고 있다. 현재까지 K-3 전차의 파괴력 시험 성적은 세계 1위로 기록되었다. 실제 전투 환경을 재현한 테스트에서 K-3는 단 한 발로 1km 떨어진 목표물을 완전히 관통했다. 이는 기존 서방 전차보다 월등한 위력을 보여준 것이며 최신 러시아 전차와 비교해도 압도적인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K-3가 단순한 차세대 전차가 아니라 전장의 판도를 바꿀 게임 체인저라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다. 한국 방산업계는 K-3의 대량 생산을 준비 중이며 2026년부터 본격적인 배치를 시작할 예정이다. 유럽 국가들과의 협상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한국은 역사상 최대 규모의 전차 수출 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K-3 전차의 성공은 한국이 세계 최강의 전차 생산국으로 도약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전망이다. 앞으로 K-3가 글로벌 전차 시장에서 어떤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갈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현대차가 차세대 주력 전차에 대한 비전을 공개했다. 비디오 게임에 등장할 법한 이 미래적인 전투 탱크는 복잡한 수소 연료 전지 파워트레인을 사용할 예정이다. 확실히 전장에는 전기 구동 장치보다 수소 구동 장치가 훨씬 더 적합할 것이다. 이 미래형 탱크에는 지붕에 배치할 수 있는 드론도 포함되어 있으며 자율 기능과 레이더에 걸리지 않는 특수 페인트를 적용하는 등 은밀한 전투를 위해 설계됐다. 차세대 전차의 개발은 2030년까지 완료될 예정이며 2040년이면 실전에 배치될 수도 있다고 한다.
공식적으로는 주력 전차로 불리며 K3로도 알려진 이 전차의 콘셉트는 12개월 전 서울국제항공우주 및 디자인 전시회에서 처음 공개됐다. 그 이후 현대로템이 한국과 유럽에서 열린 여러 행사에서 콘셉트를 선보였다. 개성 넘치는 미래적인 디자인을 자랑하는 이 전차의 외부는 벌집 모양의 판넬로 덮여 있으며 얇은 LED 헤드라이트가 보이고 130mm의 활강포가 엄청나게 크다. 차체는 모듈식 강철, 세라믹, 복합장갑으로 만들어졌으며 자율주행 기능으로 전장에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작년에 K3는 완전히 무인화돼 원격 조작자에 의해 독점적으로 제어될 수 있다는 추측이 있었지만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실제로 3명의 승무원을 태울 수 있다고 한다. 또한 정찰 임무에 매우 유용할 수 있는 드론을 배치하고 K3가 적의 레이더에 탐지되지 않도록 레이더 흡수 페인트를 사용했다고 밝혔다. 국군은 현재 1500마력 12기통 디젤 엔진을 장착한 K2 블랙팬서 전차를 사용하고 있다. K3도 처음에는 디젤 엔진으로 생산될 수 있지만 수소 연료 전지로 보완될 예정이다. 미래의 전차는 모두 수소 전지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 이는 환경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전차의 열적 특성을 낮춰 적들이 발견하기 어렵게 만들 것이다. K3가 아무리 매력적이더라도 현실에 도달하기까지는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 개발은 2030년까지 완료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한국군에 배치되는 것은 2040년 이후로 보인다. 가드 성비 FA-50 블록 20-70대냐 아니면 프랑스 라팔 24대냐. 우즈베키스탄의 선택은 우즈베키스탄과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생각보다 깊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2015년 10월 25일 게재된 더 코리아 타임즈 기사에 따르면 한국항공우주산업과 우즈베키스탄은 T-50 골든 이글 12대를 4억 달러, 당시 환율로 4,540억에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기 직전 단계까지 갔습니다. 그러나 미국 정부가 기술 유출 가능성과 외교 정책을 이유로 들며 T-50 우즈베키스탄 판매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고 그 결과 해당 계약은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은 중국과 러시아가 주도하는 정치경제안보 협의체인 상하이 협력기구의 정회원으로서 8년 전인 2015년만 해도 미국 입장에서는 의심스럽기 그지없는 나라들 중에 하나였다는 사실을 T-50 판매 반대 결정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 준비 과정에 관여했던 소식통에 따르면 T-50 도입에 대한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태도는 매우 긍정적이었다고 합니다. 우즈베키스탄 국방부 장관이 방한하여 한국항공우주산업 본사에서 T-50 시뮬레이터에 직접 탑승하기도 하고 우리 공군 관계자들도 T-50 판매를 성공시키기 위해 우즈베키스탄 공군 주요 인사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했다는 사실을 여러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T-50을 기반으로 전투형으로 파생된 FA-50에 대해 우즈베키스탄이 여전히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는 추론도 가능합니다. 사실 프랑스 라팔과 대한민국 FA-50 블록 20는 직접적으로 비교하기 곤란할 정도로 체급이 다른 전투기입니다. F-16을 기준으로 한 체급 작은 기종이 FA-50이고 F-16을 기준으로 한 체급 더 큰 기종이 라팔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즈베키스탄이 프랑스 라팔을 도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하는 외신에 F-50이 등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그 답은 바로 가성비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에어 레코그니션이 2023년 11월 29일에 게재한 기사를 번역한 이후 좀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적으로 러시아,
중국. 터키의 동맹국이자 옛 소비에트 연방의 일원이었던 우즈베키스탄이 프랑스 라팔 다목적 전투기 24대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다. 인텔리전스 온라인이 처음 공개하고 나중에라 트리뷴에 의해 확인된 이 정보는 우즈베키스탄의 지정학적 관계에 중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시사한다. 1994년 프랑스와 미테랑의 방문 이후 30년 만에 처음 이루어진 에마니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우즈베키스탄 방문은 원래 에너지, 특히 그 중에서도 우라늄 같은 주제들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었다. 현재 우즈베키스탄은 프랑스 핵추진 항모 및 잠수함에 필요한 우라늄을 두 번째로 많이 공급하고 있는 국가이며 카자흐스탄과 마찬가지로 지하 자원이 풍부한 것으로 유명하다. 따라서 이 회담에서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라팔 전투기 조달에 관심을 표명한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현재 미그-29 38대, 수-27 25대 그리고 약 20여 대의 수-25를 보유하고 있는 우즈베키스탄 공군은 소비에트 연방 해체 이후 제대로 된 신형 전투기를 단 한 대도 인도받지 못했다. 따라서 이번에 계획된 라팔 통합 계획은 우즈베키스탄 공군력 현대화에 상당한 진전을 의미할 수 있는데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단자형 20대, 복자형 4대로 총 24대의 라팔을 최신 F4 버전으로 도입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F4 버전의 라팔 구매를 위한 다소 항공과의 계약 가능성은 매우 진지한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우즈베키스탄은 대한민국이 제작한 F-50 파이팅 이글 경전투기 선택 가능성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외신을 읽다 보면 정말 자주 보이는 실수가 있습니다. 골든 이글은 T-50에 붙은 별칭이고 T-50의 전투 파생형 F-50부터는 파이팅 이글이라는 별칭을 따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몽땅 골든 이글로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개의 경우 제가 수정하여 번역하고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과 로키드 마틴이 공동으로 개발한 F-50은 전투 입문을 비롯한 고급 훈련 과정과 경공격 임무를 염두에 두고 설계된 경전투기이다. F-50은 중거리용 능동전 자주사 배열 레이더를 갖추고 있으며 공대지 공격 임무와 방공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라팔처럼 보다 진보된 첨단 제공 전투기에 비해 무장 탑재력은 떨어지지만 근접 항공 지원 임무와 항공경찰 임무에 있어서는 뛰어난 능력을 발휘한다. F-50은 상대적으로 낮은 조달 비용과 운용 비용 덕분에 도입 대상으로 자주 언급되고 있으며 국방 예산이 넉넉하지 않은 국가들에게 상당히 매력적인 기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다소 항공의 라팔은 제공권 장악, 공대지 타격, 정찰 그리고 해곡지력 등을 포함한 광범위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된 다목적 전투기이다. 라팔은 공대공 또는 공대지 전투에서 여러 목표물을 동시에 탐지하고 교전할 수 있는 첨단 레이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라팔은 또한 통합 전자전 대응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현대 공중전 환경에서 높은 생존성을 제공한다.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과 다수의 항공 유도 폭탄 등이 포함된 광범위한 종류의 무장을 탑재할 수 있는 능력은 라팔을 매우 다재다능한 전투기로 만든다.